8월 9일 토요일 광명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전일 편성 자체는 라인 맞대결이 많았기 때문에 어렵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강자들이 좀 타협점을 찾아 나가면서 무난하게 완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쪽 라인 완승도 있었고 라인 크로스도 발생이 됐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안정감 있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 광명우스컵 7라운드 이용희하고 박준성의 협공은 기본인데 황정현의 저력 무시할 수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특선에서 특선급 올라가기 전 황정현의 몸 상태는 너무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특선급에서 고전했다. 하지만 저력이 있기 때문에 황정현하고 이용이 황정현하고 박준성의 동반 입장을 먼저 공략해 보자, 주력으로 가져가 보자 말씀드렸었는데 황정현하고 박준성의 동반 입장으로 상당히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서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적중에 성공하셨던 것 같습니다. 금일도 대부분의 경주가 라인 맞대결로 경주가 펼쳐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선전 펼쳐 나갔었던 선수들이 금일도 본인의 연대들 챙겨 나가는 경주도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라인 맞대결에서는 한쪽 라인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광명우스컵 6라운드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전일 아무것도 못했었던 이용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화력에 나갈 만한 연대 세력도 없어요. 반면 황경근이 때려주게 된다면 김시진, 성정우가 이용이 넘어서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광명우스컵 6라운드 제가 봤을 때는 이용이가 강축이 아니라 빠질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좀 공격적인 승부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회차 일은 아닙니다만 직전 회차 광명 결승전 광명 결승 특선급 결승이었었죠. 직선에서 성락송의 취입 승부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려서 공태민과 동반 입상 깜짝 놀랐습니다. 배당도 상당히 좋게 결과가 마무리가 되면서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적중에 성공하셨던 것 같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우스컵 이변 가능성 있긴 합니다만은 크게 이변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낮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훈련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고요한, 정현수, 김지광, 배수철, 김범준, 박준성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고요한, 정현수, 김지광, 배수철, 김범준, 박준성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 말씀드리면서 몇몇 인터벌레요 살펴보면 박종태, 김범준, 조재호, 함동주, 김영석, 최근영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박종태의 선행을 김범준이 저치기 나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전이랑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정현수, 정민석, 황정현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특선급 버금가는 시속발에 나갔었던 정현수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지광, 박지영, 김홍건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요. 부상 후 출전했었던 김지광 선행 승부까지 펼쳐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고현하고 황영근이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고현의 선행감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끝까지 버텨냈었고, 김광근, 박중성, 김명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김광근이 힘을 썼습니다. 박준성이 저쪽에 나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배수철, 박상훈, 최원재, 강성호 전주팀 선수들이 뭉쳤습니다. 배수철의 시속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후미권 선수들은 막게 만족하면서 훈련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유한, 정현수, 김지광, 배수철, 김범준, 박준성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우스컵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전에 최근 들어서 조회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회만 하시고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구독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방송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6라운드 이용희가 전일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금일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문제는 박철성하고 장인석, 딱히 주드럭발에 나갈 만한 연대 선수가 없다는 점. 장인석이 있습니다. 이용희가 몰고 가고 박철성이 따라 나서는 견주가 되게 된다면 유리한 견주가 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인석이 선발급에 올라와서 과연 타이밍 잡고 힘을 쓸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호가 떡하니 자리 잡게 된다면 황영근이 자리 잡죠. 성정우하고 김시진이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장인석 넘어서지 못하면서 이용희까지 힘든 견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배당 가능성 먼저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황영근이 얼마만큼 땡겨주느냐에 따라서 성정우하고 김시진의 협공이 협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땡겨만 준다면 성정우가 황영근 몰가서 직선
취입 승부 충분히 공략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편성에서는 황영근이 내선 잡고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배당 공략부터 한번 노려보게 된다면 성종하고 황영근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성종화 가면 김시진이 쫓아 나서는 견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시진이 기습 나서고 성종화 쫓아 나서는 견주도 가능한 만큼 성종화하고 황영근입니다. 성종화하고 김시진의 동반 입상 노조서들에 대한 협공 가능성 먼저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니죠. 이용이 태만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힘을 쓰게 된다면 이용의 뒷자리를 박철성이 막혀나가면서 혹은 박철성이 때리고 이용이가 몰가서 살짝 잡아나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이용의 뒷자리를 성종우가 따라 나서는 경주가 되게 된다면 이들 중심으로도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재기령 발이 나가게 된다면 이용이하고 박철성이죠. 이용이하고 성종우의 동반 입상 아무래도 경제 중심으로 기본적인 전략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늦는 식구 찾아봐도 이용이가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전일도 다리 상태가 무거웠었던 이용이라는 점에서 배당 공략부터 황영근이 긁어만 준다면 성종우가 김시진과 호흡 맞춰 나가면서 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배당 가능성은 먼저 노려보고 싶은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메우스급 7라운드 최종환 전일도 선행승부 펼쳐나가면서 연대 세력 완벽하게 챙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솔직히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만 최근 결승전도 선행으로 버텨냈었던 최정환 점수가 98점까지 높아졌습니다. 웬만한 특성급 선수들보다 더 높은 득점을 보이고 있는 최정환이 과연 함동주, 이수혁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수혁은 몰라도 함정도 달고 쏘면 동반 입상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변수가 있어요. 황정현 전일도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 황정현 특선에서는 끌려다녔다 하지만 특선 올라갈 때 몸 상태가 좋았었기 때문에 황정현 머리 가능성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려서 박준성과 동반 입상 차선책으로 권해드렸었는데 상당히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정환도 황정현을 배제하고 경주 펼쳐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힘을 쓴다 하더라도, 최정환이 함동준을 달고 힘을 쓴다 하더라도 황정현이 외선에서 차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최정환하고 황정현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탄력받는 최정환 주드름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승부거리가 상당히 짧은 황정현보다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최정환하고 황정현의 동반 입상 쪽에, 최정환하고 황정현의 동반 입상 쪽 뒤집힐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에서 복승 함께 생각해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정환은 함동주 달고 철저하게 황정현 견제에 나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최정환하고 함동주 동반 입상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정현 아무래도 자력 취입도 가능한 만큼 최정환을 위협해 나갈 선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리대로 한다면 아무래도 이돌 중심으로 하는 전략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 가능성 있죠. 아무래도 고유한이 힘을 씁니다. 황정현이 몰고 가요. 수도권 협공에 한 동반 입상, 여기에 김호준이 후미권 막혀 나갔을 때는 최정환이 타이밍 재다가 오히려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유한도 전반적인 시속은 상당히 좋았어요. 전일 베스초를 믿고 따라갔어야 되는데 베스초를 넘어섰습니다. 나름 고유한 뒤 쳐다보니까 베스초를 좀 끌어내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결국 베스초이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고유한의 뒷자리를 김슈가 막혀 나가면서 베스초 힘든 견주가 될 뻔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유있게 차가 나왔었던 베수철 금일 고현이 힘을 씁니다. 황정현이 몰고 가죠. 김호준이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최정환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황정현이 고유한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황정현의 후미를 김호준이 끌어내서 받아가게 된다면 자연스러운 노조 완승도 충분히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정환하고 황정현을 양분해서 공략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9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 황정현보다는 경준만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최정환도 4주 만에 출전이라는 점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몸 상태는 상당히 좋아요. 결승전에서도 때려서 버텨냈었던 최정환입니다. 아무래도 함동주와 호흡 가능성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 최정환이 잡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최정환 황정현의 동반 입상 쪽에 최정환 함동주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명스컵 8라운드 손재우도 전일 힘을 써 봤습니다만 결국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만큼은 재기량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재우 입장에서 아무래도 박종태와 호흡 맞춰 나가고 김범준과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범준이 손재우 앞에서 힘을 쓰면 손재우가 김범준 활에 나가면서 넘어서면서 박종태와 호흡 가능성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민석이 때립니다. 주윤욱이 몰고 가는 주윤호가 있기 때문에 이들 중심으로 하게 된다면 손재우가 전일처럼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먼저 서둘렀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박정에게 타이밍 빼앗기다 보니까 손재우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정민석이 때려버리게 된다면 주현욱이 주윤호와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경주도 가능한 만큼 손재우 고정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시속기 정민석이 낙차 유출전이기 때문에 빠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손재우가 박정태와 호흡 맞춰 나가는 견주가 아무래도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주현욱이 후미권 공략해 나가게 된다면 몸싸움 밀어내면 쫓아 나설 수 있는 것 같아요. 주현욱과 손재우하고 주현욱의 동반 입상 챙겨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현욱이 알아서 뺏어서 쫓아 나서는 손재우하고 주현욱의 동반 입상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손재우는 박종태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손재우하고 박종태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손재우하고 주현욱의 동반 입장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정민석이 때립니다. 주현욱이 정민석 몰가서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민석의 뒷자리를 주윤호가 막혀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죠. 전일 정현수의 뒷자리 주윤호를 챙겨줬습니다. 주윤호 쫓아갔었어야 되는데 마크 털렸어요. 아쉬움을 남겼었던 주윤호이긴 합니다만 금일 정민석이 때려주고 주윤호가 쫓아 나서게 된다면 손재우가 전일처럼 타이밍 재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들 중심으로도 얼마든지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반적인 시속 정민석도 시속 자체가 아주 빠른 스타일은 아니죠. 낙차율도 출전입니다. 손재우가 훌러덩이면 박종태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김범준도 마크된다면 비노조 완승도 생각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명스컵 9라운드 정현수가 시속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박상훈, 조동훈, 김경환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현수 입장에서 아무래도 박상훈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양진우가 떡한 추주보다 안고 있기 때문에 정윤지하고 최근영이 내선 잡게 된다면 정현수 입장에서는 저측이 나서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과연 박상훈이 마크를 지켜낼 수 있느냐를 놓고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상훈도 곧잘 마크는 잘 합니다. 힘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챙겨줬을 때 박상훈은 몫입니다. 끝까지 마크 지켜낸다면 착승과 진입 가능한 만큼 정현수하고 박상훈의 동반 입상 쪽에 서둘러서 치고 나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정현수하고 박상훈의 동반 입상 쪽 경자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전일 주인호처럼 쫓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양진우가 부상 이후 출전이긴 합니다만 쫓아는 나설 수 있는 것 같아요. 정현수 뒷자리 꿰차게 된다면 아무래도 정현수하고 양진우의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골적으로 챙겨 나가지는 않죠. 챙겨 나갈 이유는 없어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박상훈이 정현수와 호흡 맞춰 나갔을 때는 충분히 착순과 진입 가능한 상황이란 점에서 정현수하고 박상훈의 동반 입상 쪽을 먼저 정현수하고 양진우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배당 가능성도 열려 있어요. 아무래도 정윤재가 전일도 선행력 발에 나가면서 버텨냈습니다. 금일도 정윤재가 힘을 써요. 양진우하고 최근영이 막혀 나갔을 때 정현수가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양진우가 정윤재 활에 나가면서 직선 추입 넘어서 최근영까지도 불러들일 수 있는 만큼 양진우하고 정윤재 동반 입상, 양진우하고 최근영의 동반 입상 정도는 비노조 완승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정현수만 빠진다면야 이들 중심으로 배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양진우하고 정윤재입니다. 양진우하고 최근영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정현수 시속이 원체 좋기 때문에 박상훈과 협공 가능성인데 마크를 지켜내면서 쫓아 나설지 털릴지가 관심사란 점 전 충분히 마크 지켜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정현수하고 박상훈의 동반 입상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김경환도 마크되면 따라 나서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은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0라운드 이번 편성도 김태울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전일 광명우스컵 6라운드 김한현하고 양진호의 동반 입상 한번 먼저 노려보자 말씀드렸습니다. 내선은 먼저 잡았어요. 근데 김태울이 훌러덩 넘어서면서 류성희까지 불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김태울 컨디션 괜찮아요. 과연 박지영과 호흡을 맞춰 나갔을 때 박지영이 힘으로 버텨낼지 아니면 후미권 마크 집중력 발휘해 나갈 수 있을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선행 나서도 어중간하고 마크도 어중간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태울이 혼자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후미는 김시우가 쫓아 나서는 견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시우도 상당히 좀 노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일 악착같이 배수철 쫓아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시우 특성급 저력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김태울의 뒤를 타종으로 쫓아 나서기만 한다면 착승권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태울하고 김시우의 동반 입장 쪽 기대해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박지영이 마크 대결나 힘을 써서 버텨내게 된다면 김태울하고 박지영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때려서 버티기도 어중간하고 마크도 어중간한 박지영이기 때문에 김시우가 충분히 직선 취입해서 털어내는 작전도 가능한 만큼 김태울하고 김시우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 가능성도 있죠. 김태울이 전일 저측 나서면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박준성이 힘을 쓰고 김시우가 몰고 가고 김광근이 견제 주도권 잡아 나갔을 때는 김태울이 넘어서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박정을 앞에다 뒀다가 박정 넘어서지 못하면서 김태울까지 함께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체 노련한 김시우가 박준성 활에 나가면서 취입 나서거나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김광근까지도 김태울이 배당의 중심으로 팔려 나가고 있는 만큼 노려볼 수 있는 만큼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김시우하고 박준성이죠. 김시우하고 김광근 정도는 비노조 완승까지는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김태루하고 김시우의 동반 입상 박지영까지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처럼만 김태울이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가게 된다면 우승은 무난할 것 같아요. 하지만 박준성이 긁어주게 된다면 김시우도 웃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 충분히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라운드 김원진이 전일 직전에서 짧게 가져가면서 재미를 봤어요. 하지만 직전 결승전 아무것도 못하고 고전했었던 김원진, 김영석하고 김민욱이 있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앞선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김원진 태만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경주 펼쳐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지광 전일 컨디션 괜찮았었죠. 김성구도 때립니다. 유성이도 때려요. 김원진이 쫓아가지 못할 가능성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득점은 김원진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주 운영은 아마도 활용해 나갈 만한 선수가 많은 김지광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김원진까지 완벽하게 견제 나갈 수 있는 만큼 김성과 협공 가능성을 한번 먼저 생각해보고 싶은 김지광하고 김성구의 동반 입상 먼저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기대해보고 싶은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김성구가 때리면 류성희가 김지광 따라 나서는 결과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보게 된다면 노조 완승 가능성 먼저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는 점에서 김지광하고 김성구입니다. 김지광하고 류성이 먼저 노조서들의 협공 가능성 이들 중심으로 삼복승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김원진이 힘을 쓰는 과정이라고 한다면야 김영석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김지광을 상대로 직선 취입 승부는 가능한 만큼 김원진이 재기랑 발에 나가게 된다면 김영석이라든지 김지광을 타겟으로 하는 작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원진이 주드럭을 발에 나가긴 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마크 취입 위한 작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데 활용해 나갈 만한 선수가 없다는 점에서 김지광이 김성구, 류성이와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김원진, 금일원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김지광의 선정 가능성, 김성구, 류성이 중심으로 김성과 협공 가능성 한번 먼저 수도권 협공에 대한 동반 입상을 먼저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2라운드 배수철의 기세가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 전일도 자칫 힘든 견주가 될 뻔했습니다만 저측 나서면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전일 배수철의 고얀을 뒤에다 붙였는데 고얀이 치고 나갔어요. 고얀이 좀 끌어내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뒤쳐다보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근데 고얀의 뒷자리를 김슈가 막혀 나갔습니다. 배수철이 힘든 견주가 될 뻔했습니다만 그래도 몸이 좋으니까 직선에서 차가 나왔었던 배수철입니다. 금일도
배수철 입장에서는 고병수 달고 쏘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마크는 귀신 같은 고병수입니다. 달아주면 쫓아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배수철하고 고병수의 동반 입장 쪽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진철이 쫓아 나서게 된다면 따라 나서는 결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배수철하고 박진철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배수철이 박진철과 호흡을 맞춰 나갈 리는 없어요. 고병수 달고 쏘면 노조 완승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인 만큼 배수철하고 고병수의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뭐 변수라고 한다면 김한윤이 다시금 힘을 씁니다. 박진철이 막혀 나가거나 송정원이 쫓아 나서는 견주가 되게 된다면 김한윤 버티기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김한윤하고 박진철이죠. 김한윤하고 박진철입니다. 김한윤하고 송정은 정도는 배수철이 빠졌을 때는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수철의 기세가 원체 좋습니다. 시속감이 좋아요. 고병수가 마크만 지켜낸다면 노조 완승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스급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라인 맞대결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땐 가장 어려운 건 어렵게 편성된 광명 우스급 6라운드에서는 가급적이면 한 템포 쉬어가시는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